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RPA 사례 및 발전 방향을 발표하게 된 한국항공우주산업 ICT 기획팀의 최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RPA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진짜 카이가 어떤 식으로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순서는 카이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소개인데, 카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국에서 유일한 이제 항공기 종합 체계 개발업체인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슈가 최근에 되고 있었던 내용이 4월 9일 날 시제기 KFX라고 불렀던 KF21 보라매가 이제 CJ 1호기가 이제 롤아웃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제 행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KFX21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되겠고,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롤아웃 행사가 좀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유튜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KF21을 이제 치시면 확인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카이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매번 발표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상 카이는 RPA를 도입할 때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실제 이제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RPA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수많은 경험을 얻었고, 벌써 그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된 상태고요.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또 다른 이제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RPA라는 기술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카이가 지금 준비 중인 전체적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거에 핵심의 축에 또 RPA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경험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자, 카이 RPA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카이 RPA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RPA를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도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아주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좀 사무 자동화나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RPA를 지금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거나 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들도 카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RPA를 도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제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이 RPA 도입된 이제 경과를 보시면 일단 2018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까지 도입과 구축을 이제 이루었고, 100개 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운영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0년 12월까지 총 60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RPA를 고도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PA의 고도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에 챗봇과 연계하는 POC를 지금 진행을 했고, 일부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포털에 대한 운영 안정화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2022년 1월부터는 버전 업그레이드와 챗봇과 RPA를 연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플랫폼 내에 자동화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술로 RPA를 연동을 시키고 이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PA 과제에 대한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9년 7월부터 개발에 착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21년 6월까지 총 209개의 과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과제를 더 추가 발굴을 해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포털도 2020년 1월 달에 개발 구축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운영을 착수를 했고요. 2020년 내에는
집계를 좀 강화를 하고 통계를 강화를 했으며 개선 과제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포털의 운영에 대한 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뭐 포털을 개비를 하고 좀 운영 안정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2021년에는 조금 더 나은 발전된 방향으로 RPA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안정화에 조금 더 이제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챗봇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접근성이 강한 그 RPA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RPA 과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예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안 해본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RPA를 한 번 과제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 편의성을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계속적인 개발 요청과 과제를 발굴하는 형태가 돼가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구매 혁신실이나 저희들 이제 생산실 약간의 특성화돼가 있는 여러 번 RPA를 경험했던 그 조직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다른 조직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도 예전에는 단순 업무 위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업무 및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도 많이 RPA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 과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RPA 운영 수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PA 운영 수준은 전체적으로 100회 미만이 한 70%, 100회 이상이 한 30%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간도 보면 10분 이내의 러닝 타임을 가지는 게 70%, 그 이상을 가지는 게 한 30% 정도의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효과 되겠습니다. 운영 효과가 가장 이제 포커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카이는 한 2만 7천 시간의 이제 사람 시간을 5,200시간 정도로 줄였고, 전체적으로 시간 단축은 한 80% 정도. 그거를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한 46억. 그 다음에 시간 창출 효과는 한 2만 1,000시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통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수치적으로 보면 불과 1년 전에 2020년 7월 달에 한 5,700회에 머물렀던 게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상태는 한 2만 회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한 15억 정도의 효과가 있던 게 지금 현재 한 46억 정도의 효과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이브된 타임도 7월 달에는 한 7,000시간 정도지만 6월 달에는 한 2만 1,000시간 정도의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즉 한 1년 상간에 과제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한 3배 이상의 지금 정량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적인 효과를 보시면 뭐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지만 업무 적시성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신뢰성도 향상이 되고, 유효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정성적인 효과는 항상 RPA 과제를 하면서 솔루션 업체든 아니면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저는 매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업무 수준을 표준화하는 하나의 또 다른 툴이 RPA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보셨던 과제의 증가율과 그 다음에 지금 효과, 러닝타임의 효과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많은 현업들은 업무 수준을 표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RPA를 접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효과 두 번째입니다. 지금 뭐 앞서 이제 횟수를 보셨지만 월 평균 저희들은 한 906회 정도의 지금 성공 기준의 러닝 횟수를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수치적으로 보시면 이 가장 효과가 저희들이 뭐 몇 번 제가 발표를 하면서 포커스를 뒀던 부분이 이제 성공 확률입니다. 쉽게 말해 오류율을 줄이는 건데요. 저희들은 아까 뭐 보셨던 포탈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되는 컨셉을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 개선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2020년 4월 달에 한 88% 정도 수준이었던 지금 그 성공 확률이 2021년 6월 달에는 한 91% 정도의 지금 성공 확률로 한 3% 정도 포인트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현업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내용 시간대도 보시면 주말 사용과 월요일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그 현업에서 업무를 할 때 가장 그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툴이 RPA이고, 자기가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RPA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전체 24시간 중에 그 저희들 업무 시간이 종료된 오후 5시 이후에부터 그 다음에 일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의 한 60%에 육박하는 정도로 업무 지원 용도로 RPA를 지금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의 RPA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카이는 그동안 RPA를 어떻게 하면 현업에 좀 확대를 할까, 그 다음에 과제를 좀 모아서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RPA를 활용을 할까, 뭐 또 다른 의미에서는 RPA를 가지고 좀 그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면서 부가 시간을 넣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력에 대한 좀 그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이의 RPA 발전 방향은 조금 다른 용도로 RPA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지금 방향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전부터 이제 카이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좀 뭐 확대가 많이 됐지만 한 베이직 정도 수준의 이제 카이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자신 있게 한 레벨 2 정도는 왔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금 더 빅데이터나 IT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의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요. 실제 지금 RPA 발전 방향인 2021년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RPA 과제에 대한 누적을 200개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하는 상태고요.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그 빅데이터의 이제 기법인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도 지금 연계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한 다음 달이나 늦어도 한 4, 4분기에는 착수가 될 걸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스마트 플랫폼을 지금 만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OT 쪽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가시나 ERP 쪽에 있는 IT 플랫폼, 그 다음에 데이터와 디지털 테크가 융합이 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세 가지에 대한 플랫폼을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핵심적인 요소로 모든 데이터가 움직이거나 그 플랫폼 간의 움직임에 RP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플랜을 짜고 그러한 이제 아키텍처를 그리고 지금 발전 방향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착수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지금 RPA에 대해서 한 세 차례 정도의 이제 한국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드렸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 RPA가 현업의 실제 업무에 적용이 되면서 그 다음에 회사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RPA를 고민을 하시고 발전 방향을 세우고 도입을 검토하고 확대를 하신다면 필히 RPA에 대한 효과를 해당되는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